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능동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도파민의 흐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해야지 읽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독자 주도적인 성격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그런 지식계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들에 너무 몰입하거나 맹신해서는 살아가는데 조금 균형감을 갖기가 어렵구나. 네, 저는 뭐 다독가는 아니지만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가든 뭐 도서관이나 책방 항상 방문하는 편이고, 또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 서점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의 어떤 영어 서점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놀랍게도 영어 책이 없고 영어 교재로만 1층 전층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영어 독서의 중요성이 뭐 많이들 말씀은 하시지만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교재보다는 영어 책을 통해서 세상을 좀 탐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 다독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독이 좋습니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독파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독에 대해서, 이 extensive reading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EFL,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영어를 조금 몰입해서 배우고 싶다 하면은 결론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뭐 책이나 영상 미디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상 미디어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혹은 부모님의 뭐 양육 철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 책을 뭐 다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인풋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독을 권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책과 영상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독을 더 많이 권하는 편이죠. 그리고 책은 또 작가의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쓰여져 있고요. 우리가 영상에서 접할 수 있는 언어보다는 뭐 좀 더 정밀하게 교정 작업이 들어가기도 하고, 글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이제 미디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이라든지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어떤 그 통로로서 활용하시기에는 책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책은 머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요. 영상도 역시 이렇게 잠깐 멈추면은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질문하는 사람이라든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도 머물 수 있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종이책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조금 더 표시를 했다가 찾기도 쉽고 활자가 주는 그런 여백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영상과 책 미디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영상은 뭔가 extensive reading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독의 역할을 가져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동안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책 만능주의 이런 시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영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솔직히 좀 폭력적이고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영화도 존재하고, 뭐 생각은 자유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상황과 어떤 도덕관념과 그럼 시대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좋고 나쁨은 조금 이제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마찬가지죠. 그 책을 굉장히 터부시했던 시대도 있었고,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책을 다 불태워 버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식인들에 대한 어떤 탄압 수단이 된다거나 뭔가 절대적인 통치를 위해서 책을 이제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좋은 책이었는데 시대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감추어졌던 보물 같은 책들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에 저는 이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차별점을 줄 수 있다면 독자 주도적인 그런 매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더한데요.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능동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도파민의 흐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지기의 철학에 따라서 자기만의 책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책방만이 뭐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독자가 어느 책을 읽는지에 따라서 독자 주도권이 조금 더 강한 성격의 미디어가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아무리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쏟아지듯 그 책들만 막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서관도 존재하고 나에게 맞는 책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해야지 읽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독자 주도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독서에 대한 편견을 또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독서는 공부를 잘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독서를 많이 강요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에도 꼭 동의하지는 않아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잘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었지만 서울대 학생들조차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들,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었고요. 어떠한 측면에서 그런지 또 공감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가 어떤 것이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통일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따라서도 독서도 무조건 공부를 잘하게 한다. 이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즘에는 독서를 하면 성공을 한다. 이런 명제도 굉장히 많이 퍼지는 시대 같아요.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할수록 무조건 성공을 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인문학 서적만 드립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조금 더 삶의 본질이라든지 이웃을 돕는 것에 가치를 더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안의 경제 상황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인문학적인 어떤 깊은 철학에 관련된 책만을 읽고 실천하지를 않는다면,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해서 그 책 속 세상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제 그 부양받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반면 너무 이제 현실적인 자기 개발 서적만 열심히 드립하시는 분들은 이 인성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좀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자기 개발 책만 읽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 겉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삶이 정말 그것만이 성공한 것인가? 라고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그 독서를 많이 하면 성공한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이제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만, 이 책이란 것을 너무 우상화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최근에 이제 책과 관련해서 저는 그 사건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가가 자신의 허위 이력을 가지고 문제가 된 그 비극적인 상황이 최근에 벌어져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책이나 작가에 대해서 우상화하고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면 속이는 자들에게 당하기도 쉽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독서라 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폭넓게 보는 관점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생각의 맥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그냥 어떤 학계의 권위자나 작가에게만 너무 의존해서 책을 읽게 되면은 조금 많이 좀 편협된 시각 속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제가 청년의 때 보지 못했던 삶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제 겪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그런 지식계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들에 너무 몰입하거나 맹신해서는 살아가는데 조금 균형감을 갖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기의 기호에 맞는 책, 재미있는 책을 찾아서 독서를 시작하게끔 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균형적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이 밸런스를 맞추어 가는 그런 똑똑한 친구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함께 어떤 그 독서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력을 계속해서 함께 키우시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 더 다양한 생각 있으시면 함께 들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